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 있죠.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정신병 그리고 스트레스, 이제 화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방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티어가 오르는 방법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즐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게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전자오락이라고 해요. 네, 전자오락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락은 말 그대로 여가 시간에 즐기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랑 거랑은 다른 거겠죠, 아마. 또 스트레스랑은 다른 거예요, 엄연히. 그러면은 이제 왜 이 게임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지부터 해서 천천히 좀 알아볼게요. 이제 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있었죠. 징글. 그리고 이때 이제 RTS로 이제 스타 이런 게 유행을 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 이때부터 이제 한 이때쯤 이제 RPG, 뭐 MMORPG 이런 거랑 캐주얼, 스포츠, 그다음에 AOS 이렇게 게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냥 제가 이 시기를 살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롤이 우리나라 게임에 미친 영향, 롤이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너 돌아와. 가장 큰 거는 저는 티어 개념을 대중화가 시켰다는 거예요. 티어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롤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랫소리 좀 줄이고 이렇게 생긴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미니맵 있고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에서 실력은 레더예요. 점수제로 기억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롤도 동일하게 점수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더, 그러니까 점수로 이제 계급을 나누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MMORPG,
이거는 PVP보다 PVE 이게 더 중요한 게임이죠. 중요한 거는 이거 예를 들면 메이플, 든파,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아스가르드, 테일즈 위버. 이 게임들에서 뭐가 중요하냐? 레벨이죠.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할까? 아이템. 그 다음 뭘까?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게임을 강함의 척도는 이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피파. 축구 게임이죠. 이거는 팀의 가치. 그 다음에 크아 레벨. 그 다음에 카트 라이센스. 이 사람 L3네, L2네, L1이네. 이런 걸로 구분이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사이퍼즈도 이거는 위아래로 이루어진 AOS예요. 막 이제 길 있고 타워 있고. 이것도 AOS입니다. 이거는 랭킹제였어요. 1만 이내. 1만 등 이내는 랭킹이 몇 등인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저는 제 기억상으로 한 3600등. 근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추상적이에요. 두 번째, 마이너한 게임이야. 마이너한 게임. 자, 롤로 비교해서 해볼게요. 너 얼마나 잘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4685등이야. 금화야. 라고 했을 때, 금화가 더 높긴 하구나. 아무튼, 마스터라고 했을 때, 마스터가 더 높아 보여요.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능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슬슬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자, 학생 때. 학생들은 뭘 하죠? 공부를 합니다. 노잼. 근데 서열. 중요하죠. 반에서 몇 등, 전교에서 몇 등 중요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서 내 서열이 오르는 게 보여요. 게다가 인기 게임이죠. 이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됩니다. 서열. 뭐 일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얘는 잘하는 애, 얘는 못하는 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 아마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제 생각에 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던 비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우리 뭐 짚었죠? 첫 번째, 되게 열심히 하고 티어, 계급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계급화 시키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게 메인이었죠, 지금까지. 자, 이제 이 게임은 문제점이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 15년 넘은 게임이에요. 장수 게임이다. 두 번째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15년을 하다 보면은 아는 게 많아져요. 다만 이제 풀장에서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죠. 아는 게 이렇게 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넓기는 해요, 이 사람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아는 게 많아요. 스타? 널렸어요. 테크트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비터를 어떻게 뽑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오래 듣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두 번째 문제. 이 게임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플러스 남 탓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친구하고 막 논쟁이 붙었어. 입스타라고 하죠. 입스타로 막 떠들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긴다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야, 1대1 떠. 이걸로 갑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격투 게임. 그 다음에 뭐 크아, 카트 다 똑같대요. 다 1대1로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 게임은 남 탓이 너무 쉬워요. 하나가 전문화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별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메이지 뭐 탱커 원딜. 그러니까 1대1을 붙어도 1대1 붙으면은 초반에는 탱커가 이기고 나중에는 원딜이 이겨요. 당연한 거예요. 게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메이지 원딜? 초반에 메이지가 이겨요. 후반에 또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싸우다가 졌어. 근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내 포지션 탓이다. 역할 탓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나는 분명 잘하는데 나는 서포터니까, 나는 원딜이니까, 나는 탑이니까, 난 정글이니까, 그래서 1대1이 안 된다라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근본적으로 5대5 게임이에요. 아까 이어서
오버워치를 생각해봐요. 오버워치에 헤드샷을 못 맞춰서 이득이 되는 챔피언이 있나요? 없습니다. 딜러든 메인 딜러든 뭐 서브 딜러든 서포시든 헤드샷을 맞추면 좋은 게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굳이 서포터가 강타 싸움을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더 명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할 다 5대5 심지어 다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정신병자 주로 윗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난 척 중간 동네 살고 있습니다. 여기 백정. 그리고 도우미. 그 다음에 캐리머신. 확실한 보증. 이렇게 5개 포지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누구 탓하냐? 미드 탓하지. 탓하지. 정글 탓하지. 이렇게 탓을 해요. 정글은 누구 탓하냐? 이쪽 탓하고 이쪽을 탓하고 또 안 도와준 서포터를 탓하고 또 원딜을 탓하고 미드는 누구 탓하냐? 그 원딜 탓하고 서포터 탓하고 정글 탓하고 탑 탓하고 서포터는 누구 탓하냐? 다 해요. 똑같아. 이거는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개많이 싸움 진짜. 이 두 놈들 개많이 싸워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서로서로가 너무 남 탓을 하기 좋아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안 좋아도 내 실력 X 팀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 마지막입니다. 분수예요. 이게 주말에 가끔 이제 서울에 가거나 하면은 옛날에는 진짜 학교 끝나고 많이 갔는데 그 딱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가지고 알죠? 이게 탁골공원에서 바둑을 둬요 사람들이. 그 종묘거든요 종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막 다 구경하고 있어. 심지어 이분들 나이가 최소 6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훈수를 둬.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젊은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본능이 어디 안 가요. 이 훈수 본능. 자, 이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 가끔씩 챌린저 1보다 아이언 3방송이 시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훈수 본능 때문이에요. 시청자들 유형이 몇 개 있거든요. 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사람 따라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배우려고 보는 사람 있죠. 주로 이제 고티어 방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스크림 좋아하고요. 진지합니다.
진중한 사람들 많아요. 그 최소 풀, 그 다음에 두오. 이제 XX 염색체의 향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주로 여자방에 많이 출몰을 합니다. 저도 저 티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어요. 주로 아, 브, 실까지예요. 왜냐면은 플레이 이상이면은 솔직히 실버까지는 씹어먹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오를 봐는 사람, 배우려고 보는 사람, 그냥 보는 사람. 마지막이 제일 악질이에요. 훈수입니다, 훈수. 이 사람들은 심지어 LCK 방에도 나와요. LCK, 프로, 점프로, 그냥 아마, 허접, 모든 곳에 다 출몰을 합니다. 이 훈수충들은. 모든 곳에 출몰을 하는 게, 그래서 티어 까보자면, 내가 옛날에는 언제였는데. 옛날에 언제였는데. 그때는 금장이 뭐 플레보다 높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진짜 이 사람들, 산으로 가, 산으로, 그냥 산으로. 그래서 대부분들 별로 안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 저도 안 좋아합니다. 한 명 더 있긴 해요, 한 부류가. 누구누구 있었지? 그냥. 그 다음에 배움. 만남. 좀 말 이상한데, 이거? 그 다음에 훈수. 이제 마지막 부류가, 내빼놓고 보는 사람. 이 유형 어딘가였다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헛소리만 주장창 하고 있어. 그것도 나름 재밌거든요. 헛소리 하는 거. 재밌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긴다. 어떻게 보면 이 즐긴다라는 개념이 되게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했습니다. 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얕게, 그 다음에 훈수.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재밌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승률은 50대 50입니다. 자,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여기 두 명.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 이기견? 이겼어, 얘가. 미드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이겼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바텀이야. 내가 바텀이에요. 나 서포트랑 같이 이겼어. 그러면은 최소 여기서 두 명은 터진다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걸 깔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들고 있어. 나 들고 있어. 서포터하고 같이.
근데 위에 이제 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팀은 세 명이서 들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이 둘은 우리 보트한테 졌거든. 근데 우리가 잘하면 이겨요, 이거를. 그러면은 재밌다. 차력쇼. 그러니까 얘네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렇게 둘이 잘해서 그다음 얘도 끌고 가가지고 은근히 이기게 해보는 거. 이렇게 차력쇼 하는 것도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활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나랑 나 서폿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되겠죠, 아까랑. 그러면은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여기서 나만 좀만 더 잘하면 돼. 하다못해 일로 뛰어내려도 돼. 이거는 인내심이죠. 성숙함이고.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든. 다 이겼을 때. 이때는 진짜 멋있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즐긴다. 다 짐 받아들인다. 사실 이런 판이 있으면은 이런 판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하나 막 반응하고 화내고 이러면은 힘들어, 사람이.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티어는 색깔이에요, 그냥. 브론즈가 슈퍼플레이어도 재밌고 챌린저가 슈퍼플레이어도 재밌는 거예요. 나만 재밌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에서 돈 벌어먹고 살 거예요? 프로 아니잖아. 그럼 티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티어가 있어요. 저는 브, 실, 콜.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당한 인간미. 현생, 인싸 티어. 근데 막, 에, 다, 마, 그마. 이 사람은, 뭐랄까, 우리 이미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너무 높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현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락은 즐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티어 올라가고 티어 관리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저는 여기에서 그냥 즐겁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욕심 나겠죠.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라. 받지 마라. 어디에?
티어에 우리가 뭐 플래티넘 뭐 에메랄드 다이아라고 뭐 세금 감면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으면 해요. 과정에서. 그 말인즉슨 재밌을 때 뭐가 있지? 내 생각대로 될 때. 재밌는 거 봤을 때. 마음이 잘 맞을 때. 이기는 것보다 이런 상황들 뭐 더 있을 거예요. 분명 더 있을 거고. 이런 게 조금 더 오히려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만족스러운 패배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라고 하죠. 결과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살면서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집은 좀 낫긴 하다. 그 다음에 투자도 그렇고. 근데, 오락, 즐기는 거니까.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내려놓고 게임 할 때만큼은 과정에서 결과도 얻으면 물론 좋겠죠. 결과도 좋으면 물론 좋지만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 악기 많다 하지만 좋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게 게임합시다. 감사합니다. 끝.